공짜 베이비시터요? 네네. 맞아요, 엄마. 핸드폰을 찾으러 다시 들어간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베이비시터. 한 달에 200만 원이야, 200. 근데 시어머니는 50만 원, 그것도 아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거실 소파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제 발은 현관으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안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여사의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리길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 했던 할머니가 우연히 듣게 된 한 통의 전화 통화. 그 통화 내용이 할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숙, 올해 67입니다. 평생을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살림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커리어도 없고 대단한 학벌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디에나 있는 엄마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전세 1억 5천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아들은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 3억 중에서 2억을 제가 보탰습니다.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뭐 재산도 퇴직금 같은 것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주부니까요. 그동안 모아둔 돈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줬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6개월 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곧 직장 복귀해야 하는데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직 어려서요. 혹시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의정부에서 강동구까지 왕복 2시간이 넘거든요. 지하철 1호선 타고 청량리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고 거기서 또 한참을 가야 합니다. 그래도 손주인데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콧바람도 쐬고 애기 얼굴도 보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사도는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실 테니 어쩔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회사를 다녀야 하고요. 그럼 제가 봐야죠. 몸이 좀 힘들어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시간씩 손주를 봤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서면 아들 네 집에 도착하는 게 9시 좀 안 됐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가느라 바쁘고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했습니다. 손주는 돌이 갓 지난 아기였습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어린아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제 손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 그렇게 다니다 보니 버스비, 지하철비, 점심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 왕복 교통비만 6,000원, 점심은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웠는데 그것도 5,000원. 한 달이면 33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며느리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생활비를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매일 다니다 보니 교통비랑 밥값이 좀 부담이 돼서 한 50만 원 정도면? 며느리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 기분 탓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투가 좀 싸늘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꼭 집어 말하긴 어려운데 뭔가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2주일쯤 지났을 때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달래요. 집에만 계신 분이.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괜히 관계만 나빠질까봐요. 오후 7시까지 있어도 며느리는 저한테 저녁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집 가서 드실 거죠? 저희도 원래 그냥 대충 먹어서요. 저는 잘 안 먹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집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서 지하철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오시는 날은 달랐습니다. 한정식 배달을 시켜놓고 엄마 드세요 하면서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저는 매일 11시간씩 와도 한 끼도 안 챙겨주는데 친정어머니는 두어 시간 오셔도 그렇게 대접하더라고요. 뭐 친정어머니니까 당연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냥 제가 해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 살림에 임의로 손 대지 말아달라는 건 처음부터 정중하게 부탁했었어요. 똑부러지고 예의 바르게 말 잘하는 아이니까요. 저도 괜히 그런 걸로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서 일절 살림에 손 안 댔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한참 지나서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요. 하도 많이 들고 들어오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쇼핑백에 시선이 갔고 며느리가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서울 오신 김에 잠깐 만나서 쇼핑했어요. 우리 엄마 겨울옷 입을 깨통 없으시다고 해서요. 안사도는 새로 사신 모피코트를 입고 계셨습니다. 바로 입고 오시면서 택 떼는 걸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벗어두시는데 택이 보였어요. 450만 원. 제 9달치 생활비네요. 따뜻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5년 된 낡은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풀려있는 잠바였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코트 어때요? 잘 어울리죠? 오신 김에 하나 사드렸어요. 네, 정말 좋으시네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는 일찍 끝났어? 아 엄마 오신다고 해서 반차 냈어요. 반차를 냈다고요? 친정어머니 만나서 쇼핑하려고요. 저는 매일 11시간씩 와 있어도 며느리는 정시 퇴근도 안 하고 회의 있다며 8시, 9시에 들어왔습니다. 휴가 한 번 없이 꼬박 다녔죠. 그런데 친정어머니를 위해서는 반차를 내서 쇼핑을 다녀오는군요. 전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서 8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배가 고픈 채로 손주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밤을 꼬박 새워서 손주 조끼를 떴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뜨개질해서 만든 조끼였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건넸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재주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표정은 그다지 기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아들네 집을 갔더니 제가 만든 조끼가 안방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친정어머니가 손주한테 백화점 브랜드 유모차를 사오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그 유모차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엄마 센스 완전 최고, 역시 명품은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손주 교육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저 손주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물어본 것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통화할 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가끔 궁금해하면 어머님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집안일이나 애 보는 거나 잘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제 의견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요. 손주 돌잔치 때였습니다. 2주일 전부터 청소를 도와주고 음식 준비도 거들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 손주 돌잔치니까요. 그런데 돌잔치 당일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가족 사진은 저희끼리만 찍을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친정 식구는 다 들어갔습니다.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언니까지요. 저는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랑 사진 한 장 같이 찍지 못했습니다. 돌잔치 한복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님 취향은 좀 촌스러우시니까 저희 엄마랑 제가 고를게요. 어머님 세대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촌스럽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촌스러운 사람인가 봅니다.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수준도 낮고 취향도 촌스러운 사람. 갑자기 토요일 아침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와주실 수 있어요? 월요일 아침 회의 준비 때문에 일요일에 회사 낙이 봐야 해요. 마침 친구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주중에 시간이 안 되니 어렵게 일요일로 약속을 맞췄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급하다니까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다음날 아들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도 고생하셨어요 한마디 없이 그냥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엄마 친구들과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래 놀이터 쪽에서 손주랑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계시면 편하시겠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뭐 집에 계신 분이니까 어차피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바빠서 못 오시는데 부럽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심심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손주가 좋아서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온다고 생각하는군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복지관 프로그램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일 11시간씩 손주를 보러 오느라 제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손주 교육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수준이 좀 다르시니까요. 저희 엄마는 대졸이시고 사업하시잖아요. 교육관도 달라요. 어머님은 그냥 애 안전하게만 봐주세요. 수준이 다르다는 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수준이 낮은 사람인가 봅니다. 학벌도 없고 사회생활도 안 해봤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제가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1시간씩 24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감기가 걸려도 갔습니다. 한 번은 열이 38도까지 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힘든데. 며느리 목소리가 난처해졌습니다. 아, 갑자기요? 저희 오늘 회의 있는데 어떡하죠? 결국 해열제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엄마 쉬세요. 제가 가서 다 할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열이 나도 가야 하는 사람이고 친정어머니는 쉬어야 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전 8시에 도착해서 손주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놀아주고 오후 7시가 됐습니다. 손주를 재우고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앞에서만 그랬습니다. 응, 나 그럼 들어갈게. 현관문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아, 거실 소파에 뒀나? 초인종을 누르기가 민망했습니다. 방금 나온 참인데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이미 나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쿠션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은 찾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까지 3m 거리인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완전 공짜 베이비시터지? 뭐, 베이비시터는 한 달에 200만 원이야. 200. 근데 시어머니는 50만 원. 그것도 아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지. 집에만 계셨던 분이니까 별로 쓸 데도 없으실 거야. 엄마는 손주 볼 때마다 용돈 챙겨줘야 하잖아. 바쁘신 분이니까. 당연하고 시어머니는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혼자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애나 봐주시면 좋지. 아, 그리고 둘째 가지면 3년은 더 써먹어야지. 공짜 인력 놓칠 순 없잖아. 엄마는 달라. 엄마는 사업도 하시고 사회생활 오래 하셔서 대화가 통하잖아. 시어머니는 뭐 집안일이나 애 보는 정도? 그것만 잘하시면 되는 거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뭘 한 걸까요? 공짜 베이비시터. 그게 제 정체성이었나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공짜 베이비시터 50만 원도 아깝다. 3년은 더 써먹어야지. 새벽녘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안 가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시는 거죠? 연락이 안 되네요. 무시했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일주일 동안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연락이 안 되세요? 걱정돼요. 걱정은요. 공짜 베이비시터가 안 와서 걱정되는 거겠죠. 일주일째 되던 날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못 가겠어.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주 목요일 우연히 전화 통화 내용 들었어. 일부러는 아니고 핸드폰 두고 가서 잠깐 얼른 들어갔다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어머님? 더 말하기 싫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공짜 베이비시터 했네. 베이비시터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나는 50만 원 그것도 아깝다고 했지.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 오해세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고. 네, 친정 엄마랑 그냥 가볍게 한 얘기였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가볍게 한 얘기. 6개월 동안 제가 해온 일이 가볍게 할 수 있는 농담거리였나 봅니다. 3년은 더 써먹는다고도 했지. 근데 난 그런 생각이 전혀 없구나.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남의 전화통화 내용. 몰래 들은 거 나도 잘못한 거니까. 용서는 할게. 너도 나 있는 줄 모르고 그런 건데. 그런데 말이지. 이제는 안 가려고. 더 이상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갑자기 안 간다고 해서 미안해. 근데 내 마음도 좀 이해해 주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 직장 다녀야 하는데 애는 누가 봐요? 베이비시터 고용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잖아. 정말 돈 때문에 나 쓴 거니? 우리 이러지 말자.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주세요. 기회를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며느리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공짜 베이비시터일 뿐입니다. 화가 난 건 괜찮습니다. 감정은 어차피 각자의 감정이니 며느리한테 화낼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과 같지 않은 제 마음이죠. 더 이상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없게 된 제 마음이죠. 미안하구나. 이미 늦었다. 각자 인생 살자.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와이프가 정말 죄송하대요. 다시 와주세요. 아들아,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이제 끝낼 거야. 아들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글을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대학 제대로 못 나왔다고 해서 아주 일자 무식은 아니거든요. 나름 집에서 책도 많이 읽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도 많아요. 손주 한글은 제가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복지관은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다닙니다. 지난달에는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습니다. 손주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래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공짜 베이비시터로 살 순 없으니까요. 며느리한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음이 내키지 않네요. 언제가 될지는, 그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존중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 70이라고 해서 당연히 손주를 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참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은혜 여사의 인생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